폴란드 조종사들이 영국 상공에서 루프트바페와 싸웠을 때 303 비행대 망명 에이스 BF-109가 호커 허리케인을 꼬리에 달고 영국 하늘을 포효했습니다. 공중전의 흐름을 유리하게 바꾸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독일군의 캐노피를 지나가는 트레이서들. 회피, 잠수, 선회 등 그는 책에 있는 모든 트릭을 시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는 평범한 RAF 조종사를 상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 전투기의 폭격에 이를 것이 없는 사람, 독일군의 손에 자신의 집이 불타오르는 것을 지켜보며 복수에 굶주린 사람이 있습니다. 망명 중인 에이스. 그의 이름은 미로스와프 페리치입니다. 토일레 시백 1939년 9월 1일 폴란드 바르샤바 근처 들판. 페릭과 그의 동료 조종사들은 그들의 지도자인 지지슬로 크레스노데이브스키 AKA 더킹 앞에 모였습니다. 그는 독일군이 폴란드 침공을 시작한 것과 관련하여 용감하고 용기 있는 발언을 합니다. 페릭은 동료들과 함께 환호합니다. 그들은 폴란드의 힘, 영웅주의와 기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헌신합니다. 미래를 위해 페릭은 다가올 혁명의 역사적 영향을 인식하고 활동 일기를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알지 못하는 그 싸움은 정말 잔인했습니다. 폴란드군은 90 PZLP 11C로 훨씬 우수한 BF-109와 110의 호위를 받는 독일 폭격기들을 상대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순전히 실력으로 몇 번의 승리를 거두었고 2번의 공격을 격퇴했지만 수적으로나 장비 품질에서나 열세였습니다. 3일째 되는 날, 페릭은 BF-110과의 공중전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전투기 중 한 명이 BF-110의 꼬리에 올라탔는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현중간의 적군은 항공기의 측면에 총사격을 해대자 동체는 갈갈이 찢기고 조종간에 있는 손까지 맞았습니다. 무력한 페릭은 땅바닥에 쓰러졌고 지는 그를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는 박살난 항공기의 조종석에서 그를 내보낼 때까지 아래에 있는 푸른 숲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페릭은 간신히 낙하산을 펴고 아래의 땅으로 부드럽게 착륙했습니다. 사랑하는 조국의 숲에서 패배하고 동포들을 지켜보던 그곳에서 그의 상황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5일이 되자 편대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갔고 루프트바페는 마음대로 폴란드 땅을 폭격했습니다. 폴란드 비행대는 36대의 항공기를 잃어 8번의 승리를 거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가 패배 직전에 이르렀을 때 남자들은 이후에 싸우기 위해 도망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크레스노데이브스키는 이웃 루마니아로 비행했습니다. 그곳에서 폴란드인들은 이 나라 저 나라로 쫓겨났고 패배에 대한 소문이 뒤따르자 연합군은 격려를 표했습니다.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 페릭은 일기를 계속 작성하면서 다른 조종사에게도 일부 항목을 입력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너무나 익숙한 탈출구로 영국으로 갔습니다. 폴란드군은 황폐화로 막사에 던져졌고 비행 순찰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RAF의 손실이 증가하면서 폴란드는 마침내 빛을 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이전 편대장 크레스노데이브스키와 함께 새로운 303 아우디 RAF 스쿼드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영국 비행대장인 로널드 켈러트를 만나기 위해 런던 서부의 비행장인 노워트홀트로 이송되었습니다. 일이 순조롭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켈러트는 폴란드의 무능력에 확고한 지지자였으며 남자들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페릭과 나머지 폴란드 참전 용사들은 영어와 황실 측정 시스템 등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불경은 극에 달했고 더킹이 아니었다면 끌어 넘쳤을 것입니다. 크라스노데브스키는 안정군이 되어 304년대 병사들을 격려하고 영국군이 가능한 한 빨리 도주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새로운 조류인 현대의 호커 허리케인을 소개받았습니다. 공중에서 폴란드는 그들의 요소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질주했고 8월 30일에 그 프로그램은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페릭은 켈러트의 포메이션을 기지로 되돌리라고 명령했을 때 폭격기에 대한 공격을 연습하는 허리케인의 통제 속에서 독일군이 접근하고 있었고 전투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고 마지못해 켈러트를 따라 노어트홀트로 돌아갔지만 포메이션의 후방에서 다른 조종사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종사 로딕 페시커위치는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그는 포메이션을 깨고 스로틀을 최대로 올려 혼자서 적군을 향해 하늘을 가로질러 포효했습니다. 1분 후 그는 동료 허리케인으로부터 다이빙하는 BF-109를 발견합니다. 그는 도망가는 독일군을 가로막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흐릿하게 109는 측면에서 쏟아지는 총알에 맞았고 두 번째 허리케인은 페시커위치가 오는 것을 보고 304면대의 조종사가 독일 기계를 피로 파쇄하는 동안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 시각 적군이 화염 속으로 뛰어들어 공중에서 109가 뒤틀리고 불타는 폭발과 함께 땅에 충돌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의 어깨는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해냈습니다. 노어트홀트로 돌아온 페릭은 페시커위치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다가 갑자기 멀리서 호커 허리케인의 확실한 포효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조종사들과 함께 막사를 빠져나가고 페시커위치가 나무 꼭대기 위에 이르는 것을 보고 축하하며 비행장 위로 통이 굴러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남자들은 환호성을 터뜨립니다. 페시커위치는 동료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지만 분노한 영국 장교는 모인 사람들 사이로 돌진하여 페시커위치를 대장의 사무실로 보내 처벌을 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정신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살면서 가장 멋진 옷을 입고 그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페릭에게 가서 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적군 항공기에 발포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날 밤 남자들은 축하연을 풀었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악명 높은 페시커위치는 터무니없이 취해버렸고 켈러트의 병사들에게 편대가 이제 완전히 가동 중이라고 알렸을 때 축하 행사는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다음날 행동을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6시에 명령을 받고 출격하기 시작했고 페릭은 그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허리케인으로 달렸고 전쟁의 화신인 오케스트라는 단 2분 만에 살아났습니다. 소대의 A편대는 적 폭격기를 요격하기 위해 런던으로 향하던 중 멀리서 폭격기를 지키고 있는 BF-109 편대를 발견했습니다. 켈러트의 지휘하는 처음 3개의 허리케인이 등 뒤에서 태양으로 적을 돌격했고 순식간에 3명의 적 전투기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나머지 적은 공격자들을 추격했지만 그들 사이에 페릭이 있는 나머지 3명의 폴란드인에게 자신도 모르게 등을 보였습니다. 페릭은 전투에 뛰어들어 목표물을 정하고 그를 뒤쫓았습니다. 독일군은 연합군의 허리케인 추격을 중단하고 페릭을 피하는데 모든 힘을 돌렸습니다. 페릭은 독일인을 쫓아 그의 시야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놀랐고 그 용이함에 당황했습니다. 그들의 동체는 빛나는 고리의 전체 직경을 채웠습니다. 결과는 즉각적이고 훌륭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단 1시간 만에 304면대는 6번의 승리를 거두었고 사상자는 공명이었습니다. 불타오르는 메서슈미츠를 처음 본 순간 지난 한 달 동안의 적대감이 사라진 듯했습니다. 켈러트는 폴란드 조종사를 존경하게 되었고 그날 그의 첫 번째 독일 비행기를 격추시킨 후 그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하늘로 날아올라 섬을 지키기 위해 두려움 없이 싸웠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페릭은 성실하게 자신의 일기에 계속해서 잊혀질 수 있는 모든 것, 지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모든 것, 즉 우리 조종사들의 영웅적인 전투 행위를 보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9월 15일에 최고조에 달할 것입니다. 당시 루프트바페는 영국 공군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 대규모 최후의 공격을 가했습니다. 수백 명의 독일 폭격기와 전투기가 런던을 황폐화시키는데 전적으로 집중하는 블리츠의 가장 큰 공격에서 해협을 건넜습니다. 폴란드군은 304면대와 RAF 전역의 편대에 흩어져 있는 다른 많은 부대와 함께 상황에 부응했습니다.
그들은 기병처럼 돌진하여 적에게 자멸에 가까운 기동으로 몸을 던지고 직사거리에서 파괴되는 모습을 펼쳤습니다. 그들의 발리는 날개와 동체를 톱처럼 반으로 찢었습니다. 교차하는 예광탄의 돌풍 속에서 독일 십자가와 영국 원형이 찢어지고 화염에 휩싸입니다. 양측의 조종사는 대량으로 보석금을 내고 항공기 잔해의 비 속에서 수백 개의 낙하산이 하늘에서 싹을 틔우는 항공기의 거대한 근접전입니다. 폴란드 소대는 그날 폭행을 당했지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RAF는 맹공격을 성공적으로 격퇴했고 편대는 16명의 적군을 쓰러뜨렸지만 비극적으로 조종사 1명을 잃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했지만 빡빡한 친구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는 숫자가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편대는 전쟁 내내 계속해서 싸워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비극적으로 페릭은 그 끝을 볼 때까지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1942년 2월 브리튼 전투 동안 자신의 집이라고 불렀던 기지 근처에서 스피파이어의 날개가 분해되어 빙글빙글 돌면서 땅으로 떨어졌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손실은 그의 명예를 위해 그의 일기를 계속하는 임무를 맡은 편대원들에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용감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행동, 전투 이야기, 전사자를 위한 사망 기사로 가득 찬 7권을 포함하여 수천 페이지 길이었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런던의 폴란드 연구소와 시코르스키 박물관에 있습니다. 배틀 오브 브리턴과 같은 거대한 전투에서 모든 부대의 정확한 기여도를 추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303 소대는 RAF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부대 중 하나였습니다. 초기 전쟁 보고서에는 전투 중 303 소대가 126번의 승리를 거두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그들은 58.8회 이상의 검증된 승리를 거둔 것으로 인정되며 여전히 전투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중 유닛입니다. 슬프게도 전우는 용감한 공군에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폴란드는 1939년 독일과 동맹을 맺어 폴란드를 파괴한 소련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조종사들은 서부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일부는 심지어 폴란드가 소련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보기만 했고 수년 후에 그들의 사랑하는 조국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보기 위해 돌아왔습니다.